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3차 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사회복지 사무소 시범사업이 2004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인 과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시군구 복지행정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중앙정부 복지정책의 단순 전달 역할에 그치고 있지 않느냐.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이 너무나 미흡하다. 두 번째,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효율적 운영이 미흡하다. 한두 명이 모든 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깔때기 현상이 발생한다. 그로 인한 취약계층 발굴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하는 문제점이 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계를 느낀 거예요. 첫 번째, 주민들의 사회복지사무소 접근성에 어려움을 느꼈고, 일선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업무 과중과 시군구와 협조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지역사회 내에서 정부, 민간의 보건복지, 자원봉사, 고용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 체계가 부족하고, 또 독립적이고 통합된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부족했다 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긴급 복지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 기능을 재조정하자.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에서 발생한 4살 장애아 아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사는 뭐예요? 굶어 죽어요. 한국 복지 전달 체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도에 보건복지 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번이 개통됩니다. 15년 전이죠. 129는 국민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2007년부터) 노인학대 1389, 아동학대 1391, 푸드뱅크 1377, 위기가정 1688-1004, 노인치매 1588-0678, 이 상담 전화를 통합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2007년부터. 희망의 전화 129는 보건복지 관련한 상담 및 안내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아 볼 수 있는 복지부의 통합형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 아동, 노인 장애, 위기 대응 등 통합형 원스톱 서비스가 129번입니다. (2006년 7월) 이후에는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로 전달 체계를 개편하죠. 주민생활 지원이에요. 희망한국 21 종합복지대책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복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자. 어떻게 됐어요? 종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공급자 위주의 복지 서비스 체계를 누구 중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전달 체계로 개편을 시켰죠. 바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로 딜리버리 시스템이 개편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목표는 무엇인가?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기획력을 올리자. 둘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전문직의 전문성이 나타나는 기반을 만들어주자. 셋째,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의 다양한 니즈, 이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연결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자. 목표예요. 넷째, 접근성을 전제로 사례에 대한 반응력을 높여서 서비스 대응성을 높이자 하는 딜리버리 시스템 개편의 목표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가 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군구의 복지, 보건, 보육,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생활체육을 포함하는 이 8대 영역을 전달하는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해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 거예요. 뭐뭐 있어요? 복지, 보건, 보육,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생활체육까지. 그래서 읍면동사무소 명칭이 주민복지센터, 주민복지행정센터, 주민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명칭이 또 바뀌어요. 또 복지서비스 기능이 강화시키고 8대 영역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8대 영역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여기 있잖아요. 복지, 보건, 보육,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생활체육 원스톱 서비스가 목표예요. 이러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목표했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달성되지 못했고 일반 행정직이 복지 업무 기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모든 복지 업무가 소수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집중되는 깔때기 현상이 심화됐고 읍면동 환경에서 사회복지직의 업무량이 과다하고 또 대상자 상담을 위한 시간 할애에 어려움이 있고 현장 중심 행정과 방문 상담이 곤란하고 업무 분담의 세분화로 인해 발생되는 업무가 분절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고 결국의 평가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개통이 됩니다. 2010년 1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개통이 됩니다. 각종의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의 자격 및 이력 정보를 통합관리하자. 지자체 복지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시, 군, 구별 세월 행정 시스템 뭐예요? 주민, 재정, 세정, 복지 등 31개 시군구 업무 지원 시스템 요거를 세월 행정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 중에서 복지 분야를 분리시켜 가지고 중앙에 통합 구축시키는 거예요. 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시스템 구성도를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짜임새게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구성록에 등 한 번씩 학생 여러분들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DB 구축 인력 정보나 수급자 이력 정보 같은 거, 소득재산 정보. 왜? 이게 필요해. 소득재산이 나와야죠. 국기초 생활수급대상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또 자격 정보도 들어가고, 또 행복, 이음 화면이 있죠? 또는 뭐예요, 이게? 범정부 화면이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업 시켜집니다. 정보 활용해. 시군구, 읍면동, LH공사 또는 보훈처 등 민원상담, 신청, 수급자 신청, 급여지급, 적정 수급자 관리 다 모든 게 지자체 전달 체계에서 타부처 전달 체계로 다 이렇게 전산망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얼마나 효율적이냐 하는 얘기죠. (2012년도에) 들어와서 희망복지지원단이 생깁니다. 부처별, 기관별로 제공됨에 따라서 복지 서비스의 중복이 사라지고 서비스별로 각각의 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불편이 덜고 국민들 개인별로 또는 가구별로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희망복지지원단은 지역 단위 통합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지 체감도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업무 분장을 예를 들어서 나왔나 한번 보세요. 희망복지지원단, 기획, 자원담당, 통합사례관리, 자활고용, 자원봉사센터. 추가가 또 있어요. 사회복지관 등 업무 특성상 연관성이 높은 팀을 추가로 구성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낮은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업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지 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히 읍이나 면이나 동, 복지 깔때기 문제가 심화되니까 종합상담 및 정보 제공 찾아가는 서비스 등 복지 수혜에 대한 능동적 대응에 어려움이 겪어댔고 그러니까 읍면동의 복지기능 강화 시범 사업이 이루어져 있고 읍면동 전달 체계가 개편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시범사업 결과 사각지대 발굴이 6.2배, 방문 상담이 4.3배, 서비스 연계가 3.4배, 국민 만족도가 향상되는 등 복지 체감도가 업되는 성과를 봤다. 어떻게 하니까? 찾아가니까. 쪽 확산을 위해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 계획이 있으시죠.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고요. 2016년부터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을 하였고 2017년 8월에 국정과제로 확정됨에 따라서 명칭이 뭐라고 됐어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로 변경이 됩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로 변경이 됩니다. 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추진 목표는 뭔가요? 국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한 통합 서비스 지원이고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 운영 및 복지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고 민관 협업을 통해서 지역사회 복지 자원 총량을 극대화시킨다. 추진 목표죠. 자, 첫째,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을 만들어서 팀장 포함 3명 이상으로 구성해서 찾아가는 복지 상담, 위기가구 통합 사례관리, 방문 건강관리 등을 실시합니다. 둘째, 읍면동 복지 역량 강화 및 지역별 편차 개선을 위해서 우수 사례를 전파합니다. 담당자 맞춤 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서 복지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시킵니다.
셋째, 복지, 통이장, 읍면동, 주민자치회, 읍면동 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을 적극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확대시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개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하고, 그래서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하고, 또 민간 협력과 자원을 관리하고, 통합 사례 관리하고, 다 이렇게 대상자 발굴하고, 읍명도의 인적 안전망을 통해서 민간 복지 자원을 통해서 서로 연결을 더 시키는 거예요. 7-1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개념도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적이 아니고 사적 전달 체계 구조를 보겠습니다. 사적 전달 체계 구조입니다. 사적 전달 체계는 무엇인가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 조직, 또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종교단체, 법정단체 및 기타 특수법인, 등록단체나 그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을 우리가 사적 전달 체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공적 전달 체계를 받고 이제는 사적 전달 체계를 보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 사적 사회복지 조직의 사회복지 서비스는요, 행정당국의 지도 감독을 받아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 법인 및 기관, 또 행정당국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사회단체나 기타 법인단체 등에 의해 사회복지 서비스가 전달되는 거 나눠지죠? 또 법인체나 각종 단체들은 지역에 따라서 지부가 설치되어 있거나 시설 상호 간의 연락 조정 및 조사 건의를 위해서 협의체가 구성되기도 합니다.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사적 전달 체제 구조가. 자, 사적 전달 체계 유형은 첫 번째 유형은 뭐예요? 전통적인 사회복지 기관 협의회, Councils of Social Agencies. 사회복지 기관들이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위원회 및 부서를 가진 여타의 단체들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노인복지관협회 등을 들 수가 있죠. 첫 번째 유형은 이런 거고, 두 번째 유형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전문 혹은 비전문 개인 회원과 사회복지기관의 단체 회원으로 구성이 되고, 예를 들어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각 시도의 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이런 스타일이 있고요. 세 번째 스타일로서는 전문 분야 협회입니다. Specialized Councils.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가정 및 아동복지협의회, 보건문제, 정신위생, 재활, 청소년 비행예방, 청소년 서비스 분야 등의 기관협의회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적 전달 체계 구조.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공공민간협력체계 구조입니다. 공공주민학계 전문가 서로 연계한 데 있죠.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개선 방안이 있죠. 유급 민간 전담 인력의 채용과 공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민간 협력체계 구축. 자, 보세요. 복지부 지원을 중심적으로 받고 있는 각종 복지시설, 민간 영역인 종교기관과 단체, 기업, 자원봉사단체, 청소년단체 등 정부의 위탁을 받거나 자체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복지단체들의 연계 부족으로 중복 사각지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요 우리가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민간 부분의 권한이 강화, 민간 서비스 공급 자원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서 민간의 권한을 높이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하는 얘기죠. 6주차 서비스 전달 체계, 공적, 사적 체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